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뤘던 연쇄살인범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거나 굴림하려고 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범죄자 떠오르시는? 유영철? 유영철? 유영철. 아이. 유영철 맞습니다. 유영철. 와.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9명을 살해한 스스로를 처단자라고 불렀던 나기의 화신. 반젤리스지 반젤리스. 가수 반젤리스 있어. 빠바바방빵빵 하는 그. 그가 범행을 하며 들었다는 문화. 그걸 풀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11개월간 20명의 생명을 해친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 유영철 맞습니다. 유영철. 근데 진짜 이걸 읽기가 좀 힘드네요. 네. 네, 일단 편지를 의미로 깊이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8페이지잖아요. 네. 그리고 자필로 썼잖아요. 네. 그냥 겉으로 보시기에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다든지 혹시 그 외양을 보고 느껴지시는 거 있으세요? 외향? 외양. 그냥 겉으로 훑어보기에 내가 8페이지를 자필로 쓴다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 일단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실수가 바로 저 포인트인데 실수가 없어. 보시면 고쳤다가 지운 흔적 이런 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8페이지를 자필로 쓰는데 사실 안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한 군데도 고친 데가 없다. 이거는 뭘 뜻할까요?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건가요?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 다른 데다 썼다가 옮겨 적는. 썼다 옮겼다. 결국은 그러면 이 편지는 방송으로 혹은 외부에 이게 나가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쓴 최종본인 거죠. 미리 연습을 하고 여기에는 하나 틀린 것도 없이 이렇게 옮겨 적은.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인 네. 거죠. 네네. 사실 하나의 어떤 오차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그런 면이 유영철의 범행에도 사실 많이 묻어 있어요. 어휴. 그러니까 증거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 때문에 범행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죠. 그리고 유영철이 잡혔을 때 이런 유형의 범죄자가 사실 한국에 정말 드물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면담을 많이 하고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게 이 유영철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유영철은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한 잠꼬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식어가 결국 이 단어의 중요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식어가 벌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고리타분한 잠꼬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말하기 좋은 시대라지만 비탄에 뭐 이게 사이코패스 그거 하나를 수식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가장 이 세계의 정점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게 또 계급을 나눠요. 살인마 안에서도. 맞아. 우스우시겠지만 어떤 욕구불만이나 금전욕 등으로 살인을 일삼는 자들은 같은 살인마를 할지라도 저는 경멸한다. 참나 그러니까 진짜. 살인에도 급이 있다. 그러네. 아주 정말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다 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스우시겠지만
욕구불만이나 금전욕 등으로 살인을 일삼은 자들은 같은 살인마일지라도 저는 경멸합니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영철한테는 살인마에도 등급이 있고 저런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더 위야. 나는 일반적인 살인마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월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진짜 가증스럽네요. 진짜. 근데 그 혹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이나 내용 중에서 혹시 뉴스에서 내가 본 적 있는데 하시는 부분 없으세요? 3페이지요? 예. 3페이지. 저는 있어요. 부유층은 각성하고 여성들은 모험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말을 실제 기자들 앞에서 했던 그걸 그렇죠. 봤던 것 같고. 예. 그렇게 이제 체포되어 가는 그 경찰서 앞에서 그러니까 마치 본인의 범행의 원인이 이 사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 탓, 사회 탓을 계속 하고 있죠.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왜 굳이 이런 거를 다시 편지에 넣어서 물어볼까요? 이 사람의 어떤 뭐 성격이나 이런 거. 이 말을 한 게 굉장히 좀 자부심이 들었었나? 내가 기자들 앞에서 감히 용기 있게 이런 말도 했었다. 심지어 자기 반성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종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더 힘든 거죠. 이걸 읽는 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범행 동기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이 사회의 어떤 부유층이나 그런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유영철이 살해한 사람들은 몸이 약한 노인들이라든지 유영철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약자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전혀 변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슴에 맺힌 한풀이를 연쇄살인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네. 많이 하는데 가슴에 맺힌 한풀이와 연쇄살인을 같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같이 놓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가슴에 맺힌 한풀이나 연쇄살인이나.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죠. 왜냐면은 모든 가슴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아니 저는 되게 놀라운 게 근데 관심과 배려를 못 받아서 이러이러했다가 그 이러이러가 살인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말이 안 되지. 사실 저는 그 다음 문장도 좀 어이가 없는데 자기를 이 아이나 사회적 약자에 엄청 비유하네요. 이거 어이가 없는 이거 상당히 어이가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 번 불에 댄 아이가 다시는 불을 향해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승기 씨가 처음부터 짚어내셨지만 피해자인 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런 아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단어들 이런 걸로 은유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피해자다. 이런 표현을 은유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도 그것이 하고 싶다 제작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가장 경계하는 부분과 관련된 문구가 있는데 7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오래전하고 점점점이 3개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전하고 상하듯이 장난감 하나 없이 연탄재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30년 후 희대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순했던 아이가 끔찍한 악마로 자라나지 않게 하는 우리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먼저입니다인데 그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범인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근데 스스로에게 지금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죠. 나는 이런 스토리로 커온 사람이고 역겨워요, 이렇게 해왔던 사람. 예. 이 부분. 저희가 사실 방송 제작하면서 특정 범인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희대의 살인마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이 편지를 보시고 나면 더더욱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편지를 우리가 왜 보느냐.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악의 심연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심연도 우리를 들여다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무서운 대상이라고 지각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범죄자의 허상 이런 것들을 편지를 보면서 좀 민낯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악마에게 감정이 있을 거라 추측한 것은 나의 오판이었다. 그에겐 감정이 아닌 자기 위안과 합리화만 있을 뿐. 악의 마음을 읽는 게 힘들겠죠. 힘들어요. 저는. 근데 악이 되게 와 형편없었네. 형편없는 인간들이구나 되게. 형편없는 인간들이구나 되게. 생각보다 그 범죄자는 절대 강인한 게 아니라 그냥 초조하고 부족한 것일 뿐이었고 생각보다 악은 그냥 찌질하고 비열한 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